16장의 마지막 섹션으로 이제 복소 해석을 거쳐서 일반 실함수 적분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적분에서 사용되는 유수적분. 본래 복잡한 실적분을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다. 특히 코사인, 사인으로 된 유리함수 적분. 유리함수란 건 뭐냐면 유한평면에서 극만을 특이점으로 갖는다. 그러니까 저기 인피니티를 포함하지 않는 평면이죠. 거기에 이제 극만을 특이점으로 간다. 특이점 가운데 절대 특이점 이런 거 있었죠. 자, 상수가 아닌 분모를 갖는 유리함수 탄젠트 g 코사인 g 탄젠트 g 그러면 코사인 g 분의 사인 g 그러면 코사인 g가 이게 0일 때 이게 극값이죠. 0일 때 극값. 그런 함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자, 다음의 적분을 J라는 함수로 적분을 하면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코사인 사인으로 이루어진 무슨 함수 이거를 세타에 따라서 적분을 한다. 그러면 세타에 따라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적분한다.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유리함수고 적분 구간에서 유한하다. 파이나이트한 값을 갖는다. 이거죠. 적분 구간에서 여기 인피니트가 어디 안 껴있다. 이거죠. 이렇게 사인 제곱 세타 5-4 코사인 세타 그러면 인피니트가 없죠. 전부 분모 문제에 0은 있어도 익스포넨셜 i 세타를 z라고 해서 치환을 한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이미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알죠? 이루 공식에서 사인 세타는 이렇게 표시하고 이거를 z를 이렇게 치환을 했으니까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양쪽을 미분해서 d세타는 i분의 g분의 dz다. 훨씬 쉽게 떠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그 적분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fz 함수에 d세타 대신에 iz분의 dz고 적분 구간은 z는 이코로 절대값은 1인 궤적을 따라서 적분하면 된다. 루트 2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의 d세타 이거 적분하려면 방법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배운 적분 체제로는 테일러 전개 가지고 d세타에 대해서 쪼로록 그걸로 전개 함수로는 구할 수 있겠죠. 루트 2분의 묶어놓고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코사인 세타에서 여기 테일러 전개 쪽으로 가면 이제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전개 함수로도 아니고 자 방금처럼 치환을 전부 해줬어요. 이렇게 치환을 해서 쪼르륵 해주면 이렇게 이거를 하나하나 치환이 어떻게 되고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고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 물론 이제 여러분은 이제 연습하면서 한번 해보고 여기 수업 시간에 설명은 그러면 이제 극값이 루트 2 플러스 1이 있고 루트 2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이거는 외부니까 필요 없고 이거는 안에 치니까 안에 치면 해주면 되죠. 하나 극값을 이렇게 리미트 값을 구해서 해봤더니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앞에 쪼르륵 해주면 2파이가 나온다. 오케이. 우리가 이런 적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이루어진 어떤 함수든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극값을 쉽게 구해서 거의 안 되는 게 없을 거예요. 아무리 복잡한 거라도 극값을 찾아서 그냥 레지드를 유수 구해갖고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적분이 안 되는 게 없어요. 극값만 찾으면 되니까, 극값만이.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해서 분모를 아무리 복잡하게 하고 어디를 복잡하게 해도 자관 구할 수 있다. 대신 여기 구간이 0에서부터 2파이까지 한번 다 도는 거죠. 코사인 3승에 플러스 어떻게 해서 하면은 자관 전개해서 그 값을 가질 수 있다. 자, 또 다른 용어는 이제 마이너스 인피니트에서 플러스 인피니트까지 적분하는 거니. 이거를 이제 마이너스 인피니트에서 플러스 인피니트까지 적분을 이상적분이라고 그래요. 우리 유체값에서 할 때는 이상 유체 그러면 아이디얼 이상이고 여기서 이상은 그냥 improper 이상한 improper 적합하지 않은 거죠. improper하니까 이상한 적분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를 식 4라 그러고 뒤쪽에서 4냐 5냐 5- 이런 것들이 자주 나와서
그러면 A를 인피니트로 해서 0까지 적분하고 B를 인피니트로 해서 0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두 극한이 모두 존재한다면 이렇게 이 극한이 다 이렇게 나눠서 쓸 수가 있다 이거죠. 0을 기준으로 해서 적분을 해주고 결국은 R은 인피니트로 보는데 마이너스 인피니트에서 플러스 인피니트까지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다. 자, 5와 같은 극한 정분을 코이의 주값이라 그런다. principal value 해서 마이너스 인피니트에서 인피니트까지 fx를 적분을 하는데 5에서 찾는 이 적분이 이렇게 적분하는 게 이게 없더라도 5-에서 없더라도 이 5는 존재할 수가 있다. 이렇게 5는 존재할 수가 있다. 가령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여기 리미트로 r은 인피니트였으니까 마이너스 r에서 플러스 r까지 x 적분하면 이렇게 자, 뭐 2분의 r 제곱에서 2분의 r 제곱 빼주니까 0 되는 거죠. 근데 극한으로 그냥 여기서처럼 이렇게 적분하면 여기는 이제 상하가 대칭이 되니까 이렇게 그냥 뭐 없어졌는데 뭐 여기서처럼 적분하면 첫 번째 치 자체가 0에서부터 인피니트까지 x에서 뭐 2분의 r 제곱해갖고 인피니트 돼버렸죠. 인피니트. 두 번째 치는 마이너스 인피니트 돼버리겠죠. 첫 번째 치가 마이너스 인피니트인가? 그렇지. 첫 번째 치가 마이너스 인피니트. 두 번째 치가 플러스 인피니트. 둘 다 인피니트인가요? 차관. 마이너스인 게 양쪽 다 인피니트. 자고는 한쪽은 마이너스 인피니트, 한쪽은 플러스 인피니트에 있어서 이렇게 R을 범위로 해주면 상쇄가 되는데 여기서는 상쇄가 안 된다. 상쇄가 안 된다. 우리가 풀이에 변환할 때, 적분할 때도 뭐 비슷해요. 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인피니트라면 그건 엉뚱한 얘기인데 답은 뭐 이전에 얘기고. 조금 전에 이 파트를 녹화를 했는데 이게 잘못 선돼갖고 이 페이지에 지워져 버렸네요. 자, 다시 식사의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분모가 0이 아니며 식사는 뭐냐면 뭐 아까 그 이상한 적분 인피니트에서 fx의 dx죠. fx의 dx 그래서 분모가 0이 아니다.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x제곱 플러스 1을 해주면 여기 x 실수값 넣으면 절대 0이 안 되죠. 그럼 뭐를 말하냐면 실수축에 극값이 없다. 실수축에 이런 극값이 없다는 얘기를 말해요. 그 다음에 분모 차수가 분자보다 2차 이상 높다.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x제곱이고 1이고 이런 유리함수라 하자 이거죠. 유리함수라는 것은 인피니트 파트 빼고 그 극값이라는 게 극값만 갖는다 이거죠. 특이점이. 그러면은 아까 말한 극한도 존재하고 이렇게 뭐 오식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마이너스 r에서 r까지 리미트해서 적분을 표시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수축에 극값이 없어야 돼요. 실수축에. 그러면 fx가 유리함수이므로 상반면에 유한계의 극값을 갖는다 이거죠. 유한계의 극값을 갖고 r을 충분히 잡으면 모든 극을 이 안에 포함시킬 수가 있다 이거죠. 이렇게 포함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 유수정리해서 다음의 적분을 할 수가 있다. 자, 삥 들어서 적분해 주는 거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인피니트에서 인피니트가 니꼬르가 아니고 이걸 적분하기 위해서 자, 삥 들어서 적분해 주면은 이 S 적분이 있고 S적분을 따라서 가는 적분이 있고 자, 여기 이제 리미트 R은 니꼬르 인피니트로 보내는 우리가 원하는 적분이 있고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 그 유수 정리에서 이렇게 유수의 합에다가 2파이 i를 곱해준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할 일은 이제 이 적분이 우리가 구하려는 거고 이거는 알고 있고 이게 0만 대주면 되는 거야. 0만 대주면 밖으로 이렇게 가고 그때 조건이 뭐냐면 분모가
분모의 차수가 2차 이상 커야 되겠다. 2차 이상 커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값은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s의 이 값이 유수는 상반 평면 내에 있는 거. s를 따른 적분을 따져보자 이거지. z는 어떻게 되면 r의 익스포넨셜을 i 세타죠. 반경 r까지 가고 i 세타를 한 바퀴 도는 거니까 표현하고 각은 0에서부터 파이까지고. 자, 가정에서 분모가 2차 이상 높으니까 충분히 큰 상수를 가지면 fz 값은 z제곱분의 k 위에 이제 2차 이상 더 높다 그랬으니까 뭐 쪼르륵 전개해주고 어떻게 하면은 저건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다. 자, ML 부등식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z의 절대값은 최대 큰 게 r 제곱분의 k고 한 바퀴 도는 거니까 파이 반바퀴 도는 거니까 파이 r이 그래서 r분의 k 파이. 근데 뭐 r은 인피니트로 패가니까 적분이 0이 된다. 그지? 0이 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인피니트에서 플러스 인피니트까지 어떤 함수를 적분한다는 거는 2파이 i고 그 다음에 여기 레지듀 f치의 상반 평면의 레지듀 합을 구할 수가 있다. 우리가 적분 공간이 아까는 이제 코사인 사인 할 때는 한 바퀴 삥 도는 적분이었고 이때는 마이너스 인피니트에서 플러스 인피니트까지 적분하는 거고 요수 합을 찾을 수 있다. 만약에 2차만큼 높지 않고 1차만 높다 그러면 부등식해 갖고 어떤 k 값으로 이렇게 되니까 수렴한다고 보장하기는 곤란하다. 근데 우리가 라플라스 변화나 이런 거 할 때 한번 이거 이제 시간 여유가 있으면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 어떤 때 이게 보장할 수 있는지 그까지 얘기하기에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우리가 이만큼 이해하는 것만 더해도 대단한 적분을 더 이상 공부할 필요 더 이상 수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이보다 더 그 복잡한 적분을 해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자 0에서 인피니트까지에 대한 이상 적분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1에서부터 x 4승의 dx. 자, 항상의 적분은 이상 적분인데 어떤 상수에서부터 인피니트 없는 상수를 0인 자리로 옮기면 되니까 자관에 인피니트가 붙어 있어야 돼요. 인피니트가 붙어야 된다. 자, fz를 표시하면 단순 거기에 4포인트 있다. x는 이렇게 이 코너에 이렇게 있어요. 코너에. 자, 상반 평면을 적분을 해주면은 자, 위치 극을 따져보면 이렇게 G1하고 G2의 레지드 값을 따져봤더니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분자만 미분해주면 되니까요. 분자만 미분. 그냥 넣으면 0 되니까 안 되고 미분을 해줘야죠. 당연히 0인 기준으로 해서 그 값을 찾았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인피니트에서 인피니트에 적분하면은 상방 평면이니까 이렇게 적분이 된 거죠. 그러면 이만큼. 그러면 그거 절반이니까 여기 절반 나눠주면 되겠죠. 절반 나눠주면 된다. 자, 이게 이제 이전에 풀이의 급수 전개할 때 했던 풀이의 적분식이 풀이의 적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다시 리바이벌해서 앞쪽에 가서 한번 강의를 한번 들어볼 필요도 있고요. 근데 매번 해도 맨날 우리가 당장 어디다 써먹을 때 거기를 보고 다시 공부해야 돼요. 머릿속에 어디 저기 중고등학교 때 2차 방정식 애우듣기 할 수는 없으니까. 자, 해서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인피니티까지 코사인 sx 보통 풀이에 접근할 때는 오메가 또는 2파이 f 이런 걸 썼는데 우리는 s라고 쓰죠. 마이너스는 여기는 사인이 이거를 고려해보자. fx 분모가 2차 이상은 유리함수라고 하자. 자, 반원에 대해서 적분을 고려하면 이렇게 반원에 대해서 적분을 고려해보자. 이렇게 반원에서 적분한다는 게 이렇게 적분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여기 동그라미 돼 있다 해서 전체 어디를 삥 들어서 적분한다가 아니고
마이너스 인피니트에서 플러스 인피니트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적분인데 그 값이 이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fz의 exponential ixz를 상방평면의 유수적분의 합으로 표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 적분은 2파이이다. 이 상반평면의 유수적분을 한다. 그러면 여기가 2파이 i가 곱해졌으니까 여기 가운데 이미지너리 파트가 나와야 되겠죠? 이미지너리 파트가 i 곱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실수 파트는 여기 sin sx고 2파이고 리얼 파트가 나와야 되겠죠? 리얼 파트 이렇게 해서 해주면은 실수가 허수 분리해주면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풀이의 적분도, 풀이의 적분도. 이걸 구하는 거는 이제 FZ에 따라서 이제 그냥 구하면 되죠. 구하면 FZ의 극값을 찾으면 된다. 이거죠. FZ의 극값을 찾는다. 근데 극값에 여기 실수 축상에 폴이 없어야 돼. 실수 축상에 폴이 없어야 된다. 여기 뭐 구체적으로 A가 안 들어있지만 저건 실수 축상에 폴이 없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fx 분모가 2차 이상까지 높으면 이것도 그러면은 그 조건을 만족하냐? 그거는 이제 금방 이렇게 그냥 해보면 이거 절대값은 이렇게 xy에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sy고 이거는 앞에 치는 절대값이니까 허수값이니까 1이고 여긴 이렇게 되고 그러면 s는 양이고 y가 양이고 상반평면이니까 y가 양이고 s는 구간을 정할 때 오메가를 정할 때 양의 오메가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근데 푸리어 전개할 때는 우리가 오메가를 해갖고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인피니트에서 플러스 인피니트까지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직 그 범위를 확장하기 전이 본래 오메가라는 건 0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다. 근데 이제 푸리어 급수 전개할 때 플러스 저기 뭐 0에서 인피니트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또 우함수 귀함수 하면서 뭐 2분의 1 시간에서 마이너스 인피니트에서 플러스 인피니트를 이렇게 바뀌고 그래요. 그러니까 푸리 급수에 대해서 이제 다시 좀 더 필요하면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절대값적으로 해주면은 이 ISZ는 결국은 본래 이거보다 적다. 이게 뭐냐면 ML보다 적다. 따라서 우리가 ML이 이게 뭐 아까 R제곱분의 K의 파이 R 그래서 R을 인피니트로 가면 0 된다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도 이제 A들을 하나 자로 해놓은 게 이렇게 이제 상당히 복잡한 K제곱 플러스 X제곱에 마이너스 인피니트에서 인피니트를 코사인 이게 적분해주면 이렇게 된다. 사인 SX를 적분하면 이렇게 된다. 자, 여기를 코사인 사인 나왔으니까 익스포넨셜로 묶어서 이제 이거를 적분을 해보자. 삼방평면으로는 뭐가 있냐면 IK에서 단순극을 갖는다. 그래서 단순극을 계산해주면 이렇게 값을 갖는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거 코사인 사인 묶어놓은 거 이거 그러면 여기 실수분은 코사인이고 허수분은 사인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인피니트 해주면 이렇게 쭈룩 나와서 이게 실수만 나온다. 그래서 실수의 적분은 이 값이고 허수의 적분은 0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아까는 이상 적분 가운데 마이너스 인피니트에서 플러스 인피니트였는데 이번에는 어떤 적분 구간을 A에서 B까지 적분을 하려는데 그 P 적분함수가 중간점이 인피니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fx를 인피니트로 봤더니 이렇게 가령 어디서 어디까지 적분을 하는데 여기 가고 이렇게 가고 인피니트가 또 이렇게 이런 적분이 되거든. 이런 적분 또는 반대쪽에서 와도 될까요? 자, 반대쪽에 와서 되죠. 반대쪽에 왔어. 자, 그러면 이 적분을 어떻게 구별을 해주냐면은 자, 반대쪽에서 A에서부터 대문자 A에서부터 소문자 A까지
마이너스 입실령, 마이너스 쪽에서 적분하는 적분과, 자, A는 거로 에타에서부터 B까지 각각 따로, 뭐, 접근해서, 뭐, 크게 접근이 된다, 이거지. 자, 입실령 에타는 독립적으로 여기에 접근한다는 거고, 자, fx가 A에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극한이 존재하면은 사실 이 적분이 필요가 없는 거고, 이렇게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극한이 존재하지 않아도, 이렇게 발산을 해도, A에서 발산해도 우리가 이 적분값은 찾을 수가 있다. 적분값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중간에 발산을 해도 우리가 인피니트로 하면 적분하면 뭐 무조건 인피니트가 되는 거 아니다 이거지. 우리가 델타 펑션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델타 펑션 적분하면 여기 인피니트잖아요. 이렇게 발산해요. 발산하면 쭉 적분해주면 우리가 델타 펑션 적분해주면 무조건 1이 되도록 돼 있죠. 이렇게 뭐 가장 간단한 애네. 이렇게 델타 펑션 하면 값은 인피니티인데 적분하면은 우리가 인피니티 적분하니까 인피니티 같지만 그게 아니고 1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코어의 축값이다. 아까도 코어의 프린시플 밸류 해가지고 그때는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플러스 인피니티고 이거는 A에서 B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같은 의미죠. 프린시플 밸류 그렇게. 아까는 양쪽 끝에서 그 값이 뭐 인피니티 있는 거고 여기는 중간에 있는 거고 중간에. 그냥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x 3승분의 1을 적분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입실론까지 그 다음에 입실론에서 1까지 이렇게 뭐 입실론을 0으로 보내야죠. 이렇게 입실론을 0으로 보낸다. 요즘은 서로 이게 상쇄가 돼서 0이 돼요. 서로 상쇄. 뭐 마이너스 x의 4승분의 1이 되고 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입실론까지 또 여기 뭐 뒤쪽에서 서로 상쇄돼서 0이 된다. 뭐 자관. 근데 이제 사실은 아래쪽에서는 근데 여기 그 특이점이 어디에 있냐면 x는 이꼬로 제로에 있죠. 분모가 0일 때 발생하니까. 근데 여기서 그 일창이 없잖아요. 일창이. 그래서 레지듀가 0이 되는 거예요. 0이. 그래서 어차피 적분하면 0이 되더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아래쪽에서 뭐 실수 축상에 뭐 저기 극점이 있을 경우 계산하는 방법을 해도 마찬가지 그렇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런 실수축상에 이제 극이 있을 때 여기는 단순극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뭐 단순극으로만 계산하는 레지드가 0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실수축의 단순극을 갖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플러스 인피니티까지 뭐 적분을 할 수 있느냐, 프린시플 밸류를 구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이제 여기 정리 이거는 정리. 자, 어떤 이 그림상에 여기서 A점의 극점을 갖고 있는데 A점의 극점을 갖고 있을 실수축상에 그러면 이런 반원을 적분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R을 A-R에서부터 A 플러스 R로 하는 이런 반원을 고려해서 C2, 여기가 C2예요. 바깥쪽에 원이 C2를 적분했다.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본래 한 바퀴 돌아서 적분하면 2파이 i의 레지디오의 F 치우잖아요. 절반만, 그래서 파이 i의 레지디에 이렇게 된다. 실수축상의 Z 니콜의 단순극을 갖게 되면. 자, 이걸 적분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P적분함수 FZ를 자, 여기 이렇게 이런 구간에 대해서 로랑 곱수를 전개했다. 이런 구간에 대해서 그 A점을 제외하고 그러면 로랑 곱수로 전개하면 여기서처럼 G-A분의 P1이 하나 있고 단순극이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극점이 없는 GZ로 그래서 레지드로 계산하면은 P1이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CZ를 다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양적 적분하겠다는 거죠. 양적 적분하면 이쪽 적분한 거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 여러 번 해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항은 어떻게 되냐면 극점이 사실 없어요. 이쪽이 선상에 극점이 없고, 그러면 반원을 이렇게 그렸다. 반원을 그리고 경로에 유한하고 그 내부에 극점이 없다. 내부에 극점이 없으니까 사실은 삥 돌아서 이렇게 적분하진 않고 여기를 적분하는데 최대값 유한하니까 최대값이고 자 적분하면은 자 CZ를 적분하면 우리 그 ML 법칙에 의해서 뭐보다 적냐면 ML이죠. ML 유한하다 그랬으니까 길이는 뭐냐면 파이 R이죠. 파이 R 따라서 어떻게 돼요? 따라서 R을 무지 줄여준다 그랬죠. 줄이니까 이거는 결국은 0으로 간다. 남는 거는 이거 적분만 남는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 동그라미가 되는데 이게 반원에 대해서 이건 0이 되고 조금 전에 했듯이 적분은 ML보다 적고 유한한 값이랬으니까 ML은 얼마냐면 M의 파이 R이고 그래서 R은 이거로 0으로 간다. 이렇게. 자 해서 결국 남는 거는 이 점의 적분이 여기 FC의 이쪽 방향으로 가는 이 적분, 극점, 이 축을 적분하는 게 아니고, 자, 여기 이 점만 적분하는 거죠. 이렇게 적분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REI 세타로 변환해주고, 이렇게 변환해주면, 파이 i가 되는 거죠. 한 번 빙 돌 때는 2파이 i 됐죠. 근데 이번에는 그냥 파이 i가 된다. 자, 그러면 방금 이 반원을 따라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적분한 게 B1의 파이 i라 그랬죠. 파이 i. 이걸 이용해서 이제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플러스 인피니티까지 적분을 해보자. 실수축에 극점이 있을 때, 이렇게. 극점이 하나든 두 개든 여러 개 있을 때.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플러스 인피니티까지 적분이란 거는 뭐였냐면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 리미트 0까지 적분하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적분하고 한 거를 합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적분까지를 포함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값이라고 하는 거는 자 하기를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A 마이너스 입실론 해주고 플러스 A 플러스 에타에서 인피니트 이렇게 여기서 여기 건너가는 건 아니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고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실수축에 극점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해서 삥 돌아서 이 안에치만 찾으면 됐죠. 찾으면 됐어요. 물론 S를 따라서 이 적분이 그 분모가 2차 이상이기 때문에 최대값에서 이렇게 그 0이 된다. 이쪽 적분은 0이 되고 이 안에 거 좀 들락날락 하면서 이렇게 홀 전부 찾아서 이렇게 가니까 그 안에 치 합해놓은 것과 같다.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실수축상에 극점이 있는 적분이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서 리미트 값 취해서 해준 값을 P라 그러면 P, principal value에다가 플러스 자 K를 정의하기를 아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었죠.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유도할 때. 근데 우리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넘어가죠. 시계 방향으로. K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F를 바꿔서 마이너스 파이 i의 레지듀 FZ다. 여기다가 그래서 P 플러스 전체 K를 해주면 뭐가 되냐면 전체에 대한 적분.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이제 바깥쪽에 있는 극값 빼고 삥 돌아서 이렇게 되는 적분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뭐 0으로 적분시키면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뭐 principal value p에다가 k 값을 다 합해 놓은 거에다가 이걸 해주면은 안에치 j 값이 전체는 뭐냐면 이렇게 삥 돌아서 여기 바깥 값 빼고 쪼르륵 해서 이렇게 삥 돌아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 2파이 i의 레지듀 fz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값은 뭐냐면 이 상면에 있는 그 값에 의한 그 레지듀에다가 k 값이 이쪽으로서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이거 플러스가 됐죠. 파이 i의 실수축에 있는 레지듀 이걸 합해 주면 우리가 원하는 마이너스 인피니트에서 플러스 인피니트 그게 됐다 이거죠.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이렇게 넘어가면서 적분하면 이 넘어간 것까지 포함해서 저기 프린시플 밸류라 하지 않는다 이거죠. 넘어간 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뭐가 되죠? 이게 되죠. 이게 그냥 안에 그 값이 안에 있는 그 값이 되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 갖게 되면 우리가 프린시플 밸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적분 그대로 그 값이 끝까지 적분하고 그 다음에 적분하고 가령 여기서 이렇게 인피니트로 가고 이렇게 인피니트 가면 여기까지 적분해서 적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적분해서 이렇게 간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설명이 뭐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간 근데 좀 뭐 우리 여러 가지 우리 적분하는데 이게 쓰이는 거예요. 우리 특히 제어 쪽이나 뭐 라플라스 변환 뭐 이런 거 막 할 때. 자, 여기까지 공부를 쫓아왔으면은 우리 뭐 더 이상 적분에 대해서 뭐 모른다고 할 수는 없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칠수 축상에 이래이러한 뭐 적분을 한다. 이거는 이제 실수 적분이에요. 실수 적분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에서 2 p 적분 함수는 이제 여기서 넘어가면서 이제 z 함수로 바뀌는 거죠. 이걸 뭐 z는 1하고 2하고 그다음 1하고 2에서 그 단순극을 갖는다. 이게 여기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i까지 다 있나? i축에 있는 거는 상관이 없죠. 여기만 있죠. 이쪽 마이너스 쪽은 뭐 외곽이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니까. 그래서 1하고 2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뭐 레지듀를 찾는다. z는 1일 때 찾는 거는 뭐 똑같은 방법으로 찾으면 되죠. z 인수분해하는 항 곱해주고 z 1 넣어서 마이너스 2분의 1. 2일 때는 5분의 1. i일 때는 여기 쪼르륵 해서 i니까 뭐 i z 마이너스 i를 곱해서 i를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2항만 남죠. 이렇게 뭐 마이너스 i나 하면이니까 필요가 없고 그래서 프린시플 밸류는 자 이거 저기 i에 대한 거 이거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파이 i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부호가 아까 뭐 마이너스로 갔다 플러스로 갔다 했는데 결국은 그 값의 절반만 고려해주면 된다. 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삥 돌아서 이렇게 적분하면 그 값이 있으면 여기 크기 있으면 그 극의 절반만이 2파이 i 곱해둔 거를 파이 i만 곱해주면 된다. 코히의 프린시플 밸류와 좀 유사한 걸로 우리 프로미치 적분 이런 게 있어요. 프로미치 적분은 뭐냐면 라플라스 변환을 할 때 이렇게 하죠. 라플라스 변환을 할 때 0에서 인피니트까지 ft를 exponential 마이너스 st 이렇게 그거의 역변환을 구하는 겁니다. 역변환 우리가 라플라스 방정식을 배울 때 변환은 이렇게 하고 사인을 변환하면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뭐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다. 사인 오메가 t를 뭐 저기 변환하면 근데 역변환을 할 때는 이게 fst 문자 fs가 이렇게 되면은 그냥 사인 오메가 t다 하고 배웠어요. 헤비사이드가 처음 이거 만들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 그러니까 역변환 방정식을 만들어내지를 못했어요. 그 푸리의 변환 같은 경우는
라플라스 변환보다 더 이전에 만들어졌는데 그거는 역변환 과정이 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파이 ft 곱에서 적분하고 반대쪽이 또 뭐 역변환할 때는 익스포넨셜 2파이 2파이 ft 곱에서 적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헤비사이드가 만들 때는 아직 이걸 못 만들고 자 다시 그 라플라스 변환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은 헤비사이드예요. 헤비사이드라는 영국 수학자인데 왜 이름은 라플라스 변환이 됐냐? 열심히 나중에 수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라플라스 적분이라는 게 있어요. 예제에 보면 뭐 여러 라플라스 적분이라는 게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적분과 라플라스 변환이 관련성이 너무 높다. 그래서 그 헤비사이드 변환이라 안 하고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했다 그래요. 했어요. 근데 실제 라플라스 뭐 어디 보면 저 라플라스 적분이라는 게 있는데 적분하고 변환하고 이게 그 과정에 뭐 있는 거지만 저건 직접 관련된 것 같지 않기도 해요. 않기도 해. 근데 이제 헬사이드가 그걸 개발 못했는데 한 세대 뒤에 브로미치가 드디어 이렇게 하면 된다. 역변화는 이렇게 2파이 i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인피니트부터 플러스 여기까지 이렇게 마이너스 st 했던 거를 여기다 exponential st 곱하고 fs 곱하고 여기서 시그마는 뭐냐면 이 fs의 극값의 최대값 그러니까 극값이 이렇게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뭐 fs 뭐 s 3승분의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막 있죠. 이거 그거보다 큰 쪽을 마이너스 인피니트에서 허수축을 따라서 이렇게 적분을 해준다. 즉 적분의 실수값을 fs 극값의 실수보다 더 큰 우측으로 잡고 마이너스 인피니트에서 플러스 인피니트로 적분한다.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코어의 프린시플 밸류 찾을 때처럼 마이너스 인피니트에서 플러스 인피니트 적분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삥 돌아서 이렇게 C2까지 적분한다. 그러려면 조건이 뭐냐면 여기는 뭐 허수축으로 가고 있지만 이 분모의 S 차수가 2차 이상 크다 하고 적분을 해주면은 이렇게 이 적분은 C1으로 가고 C2로 가고 해서 삥 돌은 뭐 C2 적분한 거는 이건 0이니까 여기 삥 돌아서 적분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의 뭐 레지듀의 fs 곱하기 exponential st의 레지듀 합이 된다. 이거죠. 합이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기 라플라스 변환을 해놓고 보면은 뭐 exponential at 변환하면 뭐 이게 어떻게 되죠? 뭐 s a분의 1이 되죠. 이렇게 s a분의 1. 그러면 이렇게 1차면 어떻게 되냐? 1차면 이게 좀 문제네요. 자, 그래서 1차인 경우는 이 삥 돌아서 이쪽 하는 파트가 0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0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뭐 리미트 값을 최소 뭐 최대 최소에서 뭐 뭐 1차일 때는 2차 이상일 때는 R이 여기 하나 남아있어서 여기 R이 분모에 하나 남아있죠.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사실 프로미치 적분이라는 게 우리가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그냥 꼭 뭐 이 적분이 아니고 모든 극값을 이렇게 삥 돌아서 그냥 모든 극값을 다 포함하는 원으로 적분하면 돼요. 적분하면 그러면 이제 저기 이 값이 역으로 이제 이게 나와요. 전체를 이렇게 적분하면 따라서 브로미치 적분을 할 때 꼭 뭐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이 아니고 빙 돌아서 그냥 다 적분을 하면은 뭐 1척은 2척은 상관이 없어요. 저 프린시플 밸류 코어의 프린시플 밸류일 때는 실수 축에 대한 적분을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플러스 인피니티까지 접근을 하려니까 허수를 동원하지만 실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이거다 이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 삥 돌아서 하는 파트가 0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다. 이 자체가 허수축을 따라 허수를 포함하는 거니까 전 영역을 접근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맞는 얘기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작업 결과는 그렇게 나온다 이거죠.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복소수 관련된 수학자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라기보다도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복소수나 변환에 관련된 몇몇 수학자들을 간단히 한번 보려고 그래요. 연차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자, 복소수라는 거를 처음 시작한 거는 우리 데카르트. 좌표축도 최초로 만들어낸 사람이 데카르트예요. 카테시안 좌표가 카테시안이 여기 여기 프랑스 분인가요? 프랑스 프랑스 그거를 카테시안이 작업한 데카르트 좌표예요. 데카르트 1596년 출신이에요. 1600년대 분이네요. 1600년대 분이고 또 1600년대 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라플라스 변환하고 엄청 유용하게 써먹죠. 근데 라플라스 변환 자체는 라플라스가 간 게 아니고 헬사이드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 연도를 기억합시다. 1749년이 1750년 생이네요. 50년. 자, 여기 라플라스 지도교수가 그렇고 지도 학생도 나왔네요. 우리 포화슨 반정식 할 때 포화슨이네요. 자, 푸리에 변환하고 하잖아요. 라플라스 변환보다 푸리에 변환이 먼저 생겼는가 봐요. 푸리에 변환. 왜냐면 1768년이니까 여기 라플라스보다 20년 이후네요. 20년 이후고 여기 지도교수가 라그란제. 논문심사위원도 라그란제, 라플라스 다 같이. 여기도 프랑스죠. 프랑스. 학교가 같나요? 에콜. 여기 학교가 어디도 있어요? 자, 저건 푸리의 급수 전개가 수렴하는 건 아는데 수렴하는 거를 증명을 못 해갖고 논문 심사가 상당히 좀 딜레이 됐다든가. 근데 그해 이거 푸리의 변화를 가지고 열전달 문제를 풀어보니까 너무 잘 맞는 거야. 이게 사각형 열전달 문제 주기급수로 해서 풀었더니 그렇고 그해 프랑스의 공학 유명한 공학상을 받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 접근해갖고 복소수 해석학을 엄청 확장한 사람이 코시 1789년생이네요. 1789년생. 그러면 여기가 거의 20년 이러네요. 20년. 여기 코시가 한 게 엄청 많아요. 엄청이. 저건 이렇게 코시가 한 게 엄청 많다. 자, 라플라스가 49년생이라 했죠. 뒤에 헤비사이드가 몇 년생인가 봅시다. 자, 라플라스 변환을 만들어낸 사람이 헤비사이드예요. 헤비사이드는 라플라스가 1749년생인데 1850년생입니다. 1850년생이고 영국 출신이고 이 양반은 이제 우리가 수학식에 가끔 보면 유닛 펑션 하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헤비사이드의 유닛 펑션 이렇게 어디서부터이다 이렇게 헤비사이드의 유닛 펑션. 그전에는 유닛 펑션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다 이거죠. 자, 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만들어냈는데 1세기 뒤에 만들었는데
뭐 저건 전기공학자, 수학자, 물리학자, 저건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 영국 사람 건데 이름은 헤비사이드 그러면 잘 아는 사람이 잘 없죠. 특별히 유니펑션 앞에 헤비사이드 유니펑션이라고 붙여놓는 경우도 있는데 잘 찾아보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플라스 헤비사이드가 변환의 차이점은 역변환은 그냥 기존의 함수를 변환하면 이렇게 된다 해서 역변환을 찾았는데 이거를 적분식으로 찾아낸 사람이 브로미치입니다. 브로미치 1875년 그러니까 25년 차니까 한 세대 뒷사람이네요. 한 세대 뒷사람. 자, 어디 뭐 학력이 게팅겐 대학 명예박사. 그레이트 브리튼 아일랜드 연합국 아일랜드 출신이네요. 자, 런던, 케임브리지, 뭐 제자나 뭐 그런 관계가 뭐 있는지 어쩐지 없는 것 같아요. 자관 프로미치 적분. 아울러서 또 그 영국의 또 유명한 사람의 이제 유니펑션을 만들면 델타 펑션. 여기는 1902년생이에요. 1902년생. 우리 뭐 라플라스 변화나 뭐 스프링 이렇게 해갖고 탕 한번 때려준다든가 당겨준다든가 이런 문제를 풀도록 해준 거. 이 델타 펑션이 인피니트로 가지만 어느 점에서 인피니트지만 총 적분하면 1이 되는 우리가 이거를 딜렉의 델타 펑션이라 그래요. 우리는 보통 델타 펑션이라 그러는데 친절하게 우리 이거를 개발해낸 사람 이름 붙여서 딜렉의 델타 펑션. 그래서 여기 193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네요. 여기도 국적인 영국이고요. 물리학자네요. 물리학자. 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그 16장의 복소수 여러 가지 작품들에 대해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